이 마지막 아이템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? 네, 서초동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. 네. 제목은요. 검찰 김만배 상태 직접 확인, 부인도 출석입니다. 네,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지난주 자해를 시도한 김만배 씨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요. 네. 이 검찰이 입원 중인 김만배 씨를 부르지 못하고 이 대신에 부인을 검찰에 불렀습니다. 오늘 오전 김 씨의 부인은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나와서 네. 이 그동안 주거지와 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네. 확보한 이 증거물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고 합니다. 김 씨 아내와 변호인은 계속해서 김 씨의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 네.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 않아서 당분간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그렇게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. 모레죠. 금요일 날 사실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공판에 그럼 김만배 씨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네,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 예정돼 있던 재판이 김 씨의 입원으로 금요일로 연기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맞아요. 어제 검찰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이번 주 금요일 재판도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네, 현재 김 씨가 입원해 있는 이 중환자실 수사팀은 물론 가족 외에는 일반 면회자도 쉽게 들어갈 수 없거든요. 네. 그동안 그래서 김 씨의 부인 이야기만 전해들었던 검찰이 이제는 마냥 전달받지만 않겠다. 직접 이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.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실제로 이 해당 병원에 요청을 해서 네. 김 씨에 관련된 소견서를 직접 받아볼 계획이다. 이렇게 전해졌습니다. 또 검찰은 이 김 씨가 자해 시도를 한 것 자체에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네. 이 수사 의지는 굽히지 않겠다. 이 전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수사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. 이런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글쎄요. 이 처음에 이 김만배 씨가 자해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졌을 때 이게 결국 검찰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느냐. 검찰이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안타깝기만 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임경빈 위원님. 네. 지금 이 검찰은 우리는 뭐 좌고 오면 않고 그냥 뚜벅뚜벅 가겠다 약간 이런 것 같아요. 그 검찰이 사실 이제 상태를 확인하겠다라는 얘기는 네. 지금 김만배 씨 변호인 측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셈이고요. 네.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만큼 굉장히 좀 김만배 씨의 증언이 필요하다, 굉장히 좀 급하다,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이제 정진상 전 정무실장의 이제 재판이 곧 시작이 되는데, 네. 거기서도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거는 아닌 것 같고, 이제 네. 두 사람이 다 이제 입을 닫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네. 그러면 결국 이제 김만배 씨를 통해서 기존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혹은 이제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, 그거를 전원 증거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김만배 씨가 확정적인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네. 그 부분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수사를 압박하는 그 네. 양상을 좀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이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좀 압박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대장동 수사가 사실 굉장히 좀 시작된 지 꽤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이 대장동 수사는 사실 돈 흐름을 좀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. 민지숙 기자. 근데 이 돈 흐름 관련해서 검찰이 좀 뭔가 수상한 흐름을 좀 잡은 것 같아요. 네, 검찰 김 씨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이 돈 네. 80억 원의 사용처를 은폐하려 했다.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사실 이 돈 2년 전에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네. 범죄 수익으로 의심된다. 이런 네. 정황을 밝혀서 네. 경찰에서 내사를 했던 돈입니다. 네. 이 검찰은 이 당시에 경찰 내사가 시작이 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네. 공동 대표였던 이성문 씨에게 이 80억 원 의심을 받고 있으니 당신들이 썼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해라 이렇게 오. 지시를 했고 네. 이때 이성문 씨가 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돈이 간 게 아니면 이게 문제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네. 되물으니까 그렇게 하면 수사의 단서가 된다라며 사용처를 아예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 이런 걸 검찰이 지금 포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네, 약간 뭔가 수상하긴 하네요. 수상하긴 한데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이 이전에 이 대장동 뭐 수익 배당 자체가 뭐 있기 전에 굉장히 또 거액을 여기저기서 또 빌린 이 정황이 나온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건 또 다른 돈입니다. 네. 김만배 씨 개인이 가족과 지인, 분양 업체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하는데 네. 이 액수가 최소 40억 원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돈을 빌린 날짜들을 살펴보니 이 대장동 수익금이 배당되기 이전인데요. 네. 2015년에서 18년 사이
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17년 대선 경선이 있었고 네. 18년도 경기지사 선거가 있었죠. 네. 이 시점이 겹치는 만큼 검찰에서는 이 돈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이 굉장히 지금 수사가 어쨌거나 좀 새로운 국면들이 지금 조금씩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임경빈 위원님. 네.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김만배 씨 지시에 따라서 뭐 뭔가 좀 은폐하려는 이런 정황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중환자실에 있거든요, 김만배 씨가. 네. 근데 지금 구속된 최측근들이 어떻게 입을 여느냐에 따라서 사실 김만배 씨의 이 수사도 좀 뭔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그 제가 이제 검찰의 압박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이 사안을 다룰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감옥에 갔다 와야 된다면 갔다 온 뒤에 돈이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야지만 이제 천화동인 1호가 뭐 이재명 이재명 대표 측을 위해서 마련된 돈인지 네. 아니면 진짜 자기 돈인지를 이제 증언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네. 어차피 이게 범죄 수익이라서 국고로 환수돼야 될 거라면은 네. 최소한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어떤 노력 혹은 네. 증언 이런 걸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네. 그걸 검찰이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자금 압박을 좀 할 필요가 있다. 지금 얘기하는 이제 최우양 씨 같은 경우도 결국은 김만배 씨의 일종의 지시를 받고 네. 현금화를 통해서 이제 이 범죄 수익들을 좀 흩어서 숨겨두려고 했었던 정황이 지금 발견된 거라서 네. 만약에 이게 꼬리를 밟히게 되면 네. 갔다 와서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 온 뒤에도 김만배 씨의 돈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라 그럴 경우에는 혹시 김만배 씨가 어떤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네.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이 좀 주목을 하고 계속 이제 수사를 조여가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사실 뭐 공판 중심주의라 그래서 지금 검찰 조사에선 얘기를 안 했는데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정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약간 폭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김만배 씨의 최측근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도 좀 사실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사실 이런 대장동 사건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연관이 있는 거야, 없는 거야. 사실 다들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이재명 대표 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.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SNS에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아니다. 그냥 반박하는 분위기도 지금 당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당내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? 사실 우리 민주당이 어렵긴 하지만 뭐 이것 때문에 무슨 뭐 대단한 일을 겪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이렇게 국민들 민심이 떠나 있는데도 민주당에게 지지가 확 쏠리지 않는 거. 사실 이게 더 걱정스러운 거 아닌가요? 이거에 대한 전략을 찾아내는 게 당대표의 임무예요. 이건 축구 뭐 덮구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런 거는. 새로운 전략과 대안, 희망 이 점에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걱정할 거지 날씨가 추운 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. 일부 이제 비명계 전 의원님께서 예. 친명계 의원들 뭐 20명인가 뭐 불렀는데 안 온다 그래가지고 뭐 파토가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나 박찬대 의원님인데 예. 친명계 의원들조차 모르는 권역시사 자리가 취소됐다라고 하는 게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친명계냐 비명계냐 이걸 떠나서 그리고 또 대표가 밥 먹자고 하지 않아도 그냥 누구라도 어떤 의원에게 그냥 식사 한번 하시자고 했을 때 야 나 너 싫어라고 하면서 거절할 그런 쫌스러운 의원님이 계실까? 저는 저희 당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지금 당내 분위기도 지금 친명 반명 약간 좀 뒤숭숭한 그런 상황입니다.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선거법 위반으로 어쩌면 뭐 이르면 내년 2월쯤에는 직접 또 이 재판정에 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를 또 어떻게 헤쳐갈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